계속해서 북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망명한 최고위급 북한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기 히딩크 감독이 북한에 가요? 예. 왜 가요? 풋살 경기장을 지어주겠다고. 그게 이제 축구보다 좀 작은 거죠. 실내에서 하는 거죠. 거. 실내에서 하는 건데 한국에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히딩크 감독이. 그런데 아마 히딩크 감독이 남북 관계 진전에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뭐 히딩크 우리나라한테 영웅 아닙니까? 그럼요. 히로인이죠. 그렇죠. 영웅인데 아마 저분께서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평양에 이제 들어갔는데. 풋살 경기도 북한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뭐, 북한이 사실 장애인에 대한 건 최근부터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뭐,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뭐, 풋살 경기장 지원 사업, 뭐, 이런 거로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뭐, 직접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고, 예. 일단은 뭐, 축구 관계자들, 북한 축구협회 회장이랑 만나면, 북한에서 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정은이 만나는 거? 뭐 그런 거든가 아니면 예. 북한 축구팀 감독을 맡으라든가. 김정은이 축구 좋아하죠. 구기 종목을 다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 농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그래서 네? 데니스 로드먼, 로드먼 예, 평양에 데려갔댔고, 예. 그리고 배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왜 올해 4월달에 그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축구 선수 뭐 4개 나라가 했는데 우승했다고 이제 공항에 와이프까지 데리고 나가서 맞이해서 영웅들이다, 장한 조선이 딸이다 하고 맞이든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구기 종목은 다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구기 종목을 다 좋아하는데 몸이 좀 비대해요. 그거 일부러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뭐 제가 전번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러 할아버지를 닮게 하느라고 일부러 처음에는 살을 찌웠는데 지금은 우선 맛있는 게 많고 그게 이제 타성이 붙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관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식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뭐 히딩크와 김정은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 북한이 또 헬기를 타고 평양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뭐 영파이오니어라는 그런 관광 그 투어 회사가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평양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헬리콥터를 타고 12월 31일 날 저녁에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북한에서. 불꽃놀이를 공중에서 보고 이제 아마 새로운 새해 해가 뜰 때 평양시를 둘러보는 헬리콥터를 타고 뭐 일단 의미는 있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하는 걸 보면 젊은 지도자가 뭔가 좀 관광의 물꼬를 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미-17이라는 비행기를 그 평양에 있을 때 타봤거든요. 그 미-17이라는 게 미꼬얀 17이라는 그 러시아산 비행기인데 1970년대에 평양에 들어간 비행기고 그리고 제가 탔을 때는 1988년도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타면서 이게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겠구나 할 정도로 비행기가 그게 김일성 특별 전용기였거든요. 김일성. 김일성이가 타는 비행기인데. 아주 그 유서가 깊은 비행기군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평양에서 개성까지 판문점을 데리고 올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와달와달 너무 떨어가지고 오늘이 내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이런 비행기인데 어쨌든 아마 좀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주체조선에서 솟아나는 태양을 너네가 와서 평양에서 봐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뭐라 그러나 이 스릴도 한번 느껴보면서 스릴도 느끼고. 그런데요. 이 뭐 평양 마라톤 관광 상품도 출시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헬기 관광, 마라톤 관광, 그러니까 이 여러 종류로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양 시내 관광, 그다음에 뭐 우리 개성 관광은 좀 중단됐지만 뭐 북한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신의주 관광, 그리고 나선지구 관광, 두만강
관광, 이런 관광 상품들을 많이 해서 뭐 지난해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하건데 한 500억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정도의 외화를 벌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젊은 지도자하고 스위스 가서, 스위스가 무슨 나라입니까? 관광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으로 먹고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젊은 지도자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건 굴뚝 없는 산업이다. 뭐 가서 경치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돌아오는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는 건데, 그래서 관광 사업에 조금 더 앞으로 치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잘하면 뭐 우리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가 지금 걸려서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의도가 마식령 스키장하고 이제 금강 관광하고 좀 엮어서 외국인들 좀 보이게 하려는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심지어 마라톤, 북한에서는 마라손이라 그러는데, 마라손이라 그러는데 7만 명이 뛰는데 외국인들한테 그거 들어와서 뛰라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데 뭐 물론 중간중간에 보위원들이 많이 다 뛰어 있긴 하겠지만 아마 보위원들도 몇백 명 같이 뛰겠죠.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뭔가 접촉을 할까봐.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김정일 시대와는 조금 다르다. 조금 문을 조금 열려고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외화에 목말라 하고 외화벌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또 밖으로 보이는 거는 또 연관 관계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한복 입은 김일성과 젊은 시절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과 고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뭐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일정인데 SNS인데 사진이랑 올려놓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조선중앙TV 같은 데 보여질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북한 내부에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외무성 대선전국이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참 자유로운 나라다. 뭐 김일성이가 한복도 입고 있고 뭐 고영이 얼굴도 나오고 뭐 김정일도 나오고 김정은도 나오고 이런 거를 대외선전국이 외국인들한테 우리 자유로운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3대에 걸쳐서 쭉 사진을 업로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외무성 작품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외국인들한테. 외무성에 계실 때도 이런 거 SNS가 없었으니까. SNS가 없었으니까. 근데 뭐 외무성 사람들, 특히 대외선전국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게 일반 북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북한 외무성에서 김정은의 결재를 받아서 SNS망에 김일성이 저렇게 한복 입은 사진이나 김정은이가 조그말 때 뭐 어머니하고 손잡고 있는 거나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런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저 지금 고영희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집하고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사실은 많죠. 고모부도 막 쏴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김무성 대표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끼리 방송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무성은 제 애비가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를 속이려고 겉으로만 친일을 한 듯이 꾸며대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이런 자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서 권력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는가고 개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뭐 저런 식으로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건 그래도 조금 좀 양반이고, 심지어 그 김무성 대표의 혈액형이 진짜 AB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김무성 대표의 피가 돼지피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북한의 혈액형을 평가를 할 때 북한 일반 주민들이 O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A형이 좋고 그 다음에 B형이 좋고 AB형은 돼지피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AB형에 대해 편견이 있죠? AB형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고, 뭐 AB형은 AB형에게만 피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깍쟁이 피고, 이건 사람 피가 아니고 돼지 피다. 그래서 사람들을 욕을 할 때, 너는 AB형이지, 너는 돼지 피지, 이렇게 욕을 흔히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김무성 대표가 뭐 지금 대권 순위 2위에 나오는 새누리당의 그렇죠. 유력 대권 후보죠.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느 꼴로 가겠냐. 돼지피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김무성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너무 도를 넘어서서 진짜 이 반감을 불어일으킬 정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김무성 대표가 AB형이라면은 김정은이 그럼 뭐 AB 제곱형입니까? 아니, 몸무게가 아이고. 아니, 그 사람이 P형을 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한 명을 돼지 피를 지닌 인간의 피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폄하하고 거죠. 이러는 거는 북한이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역으로 따진다면 또 김무성 대표가 그만큼 주목할 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하지만 공격이라는 것도 이게 방향이 있죠. 그 돼지피가 뭡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앞으로 그럼 더 심해질 거라고 보세요? 점점 김무성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점점 심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북한이 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